그리고 나서 그 중3 때 했던 내용들을 일단 어느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형태상은 지금 하나가 없긴 한데 총 4가지씩의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 y는 ax제곱, y는 ax-p제곱 플러스 q,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나는 여기다 4번째를 적어줄게요. 번호가 있나요? 4번째. y는 a x-알파 x-베타. 우리가 볼 수 있는 식은 총 4가지 식을 볼 거야. 대신 1번을 얘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원형이라 부릅니다. 원형이 무슨 뜻이야? 기준이 되는 형태야. 기본이다. 이거 얘가 기본. 2번, 3번, 4번은 변형이 아니고 2번, 3번, 4번은 똑같은 식입니다. 뭐라고? 2번, 3번, 4번은 똑같은 식이야. 필요에 따라서 3번을 뭐라 부르냐면 3번을 일반형이라 불러. 얘를 뭐라 불러? 일반형이라 부른다는 말은 식이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2번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4번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2번으로 바꾸는 이유는 뭘 기준으로 잡은 거냐면 얘는 꼭지점. 뭘 기준? 꼭지점이 기준이 되는. 중3 때는 얘 2번으로 항상 바꾸려고 노력한다.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꼭지점을 볼 거고 4번은 뭐야? 그렇죠. 얘는 x절편을 기준으로 본 거야. 됐어요? 1번식은 원형으로 2번, 3번, 4번은 똑같은 식이라 해서 자 1번하고 공통점 이상이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지. 이 4개는 그래프가 똑같은 겁니다. 다릅니다. 다시 1번하고 2, 3, 4번은 똑같은 식이고 1번하고 2, 3, 4번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모양이 똑같고 얘는 얘하고 2, 3, 4번은 뭔 차이냐면 얘를 움직인 거야. 우리를 그걸 이동이라 말한다. 이동을 해서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야. 여기 있던 애가 지금 여기에 있던 컵을 이렇게 이동시킨 거라고. 모양은 똑같은데. 알겠나요? 그래서 가장 쉬운 원형을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일단 A가 양수인 게가 있고 A가 음수인 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다. 음수일 때는 뭐야? 위로 볼록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처음에 배울 때 모양을 중3 때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위로 볼록인 포물선 이렇게 배우는 거고 그래프는 모두 포물선이 나올 거니까 우리는 포물선이라는 단어는 안 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그래프가 어떠냐? 어떻게 보여? 대칭이다.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좌우가 대칭이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사실이야. 대칭이다 보니까 가운데 선이 가장 먼저 보이겠네요. 이게 뭐라고 불러? 대칭축이라 말하고 우리는 줄여서 축이라고 말한다고. 대칭축 줄여서 축.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항상 모든 그래프는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을 선생님은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포인트가 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어디가 보여? 당연하겠지. 딱 보이가 어디가 제일 중요해 보여? 이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점. 따지고 보면 2차 함수에서는 이 점을 찾으면 절반이 끝난 거야. 이 점을 찾으면 절반이 끝난 거라고. 그럼 이 점은 좌표가 얼마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 점 꼭지점.
꼭지점을 선생님은 포인트 P라고 적은 거고, 자, 선생님 색깔을 좀 구분해 줄 거야. 0, 0. 자, 여기에 X좌표는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쓸 거고, Y좌표 초록색보다는 오른쪽 보라색인데, 보라색 보이나? 여튼 간에, 자, X좌표 초록색을 쓸 거고, Y좌표 보라색을 다 쓸 거야. 쓰임처가 다르다는 거야. 자, X좌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옆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정확히 생각하면, 얘를 이렇게 볼 거야. 얘를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x를 표현한 거야. 그러면 초록색, 옷이 초록색으로 바꿔줄게요. 얘를 x는 이런 식으로 볼 거야. 여기 얼마야 x가? x가 0이야. x가 0, x가 0. 그래서 y축의 식이 이게 뭐야? y축이죠. y축의 식이 뭐야? y축의 식이 뭐야? x는 0이야. 이해됩니까? y축 식이 뭐라고? x는 0. y절편 어떻게 구하죠? y절편 어떻게 구했어? x에 또 0을 대입했어. 이 말이 그 말이야. x는 0. 알겠나요? 근데 밑에는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보는 거 일단 그릴게요. 꼭지점이 뭐가 됐어? P, Q가 된 거죠. 그러면 얘가 뭐야? X는 P야, P. X는 P가 된 거야. 그러지? 그래서 원형은 우리가 축을 Y축이라고 말도 하지만 X는 0이라고 표현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X를 기준으로 볼 때는 좌우로 본다. 뭐로 본다고? 좌우로 봐. 좌우로 봤더니 여기에 양쪽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게 보이죠? 대칭으로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 대칭축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축이라고 말할 거야. 선생님 대칭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야. 하지만 축이라 써더라도 똑같은 말이 되겠다. 대칭, 축.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축의 방정식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축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축식은 어떻게 됩니까? x는 0. x는 0. 여기서는 뭐가 됐어? 1번 꼭지점이 P, Q가 됐고 축은 뭐라고요? X는 P 이렇게 됐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래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거야. 왼쪽하고 오른쪽 모양이 대칭적으로 보이고 그 대칭성이 잘 보세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내려오고 있고 오른쪽은 올라가고 있지. 누굴 기준으로? x는 0을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은 요거부터 적을게요. 이 x는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작은 범위도 있고 x가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왼쪽이란 말이야. 왼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 왼쪽은 어쩌고 있어?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지.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봅니다. 어디에서 본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그려. 무조건. 혹시라도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렸다 하더라도 읽을 때는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돼.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무조건 왼쪽으로 오른쪽 그리다 보니 그래프가 뭐하고 있어?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가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든가요? 얘를 말할 때 감소 증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쓴다고?
감소 증가란 말을 쓰는데 중학교 때는 그 감소 증가 용어가 약하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고 말을 써줘. 선생님 기호로 썼지만 말로 써줄 거야.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부분. 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 쓰겠으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부분. 중학교 문제는 이걸 조금 트릭으로 쓰기 위해서 이 말을 반대로 써주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x는 무조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y가 감소하고 증가한다. 그래서 왼쪽 부분을 뭐라 한다고? 감소라고 말을 하고 오른쪽을 뭐라고 말한다? 증가란 말을 쓸 건데 이건 중학교 때는 조금 잘 안 쓰는 단어고 고등학교 때는 쓰는 단어가 되겠어요. 알았어요? 그래프가 어쩐다? 감소하고 증가한다.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이 눈에 무조건 보이게 돼 있어. 어디서 어디로 본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봅니다. 알겠어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잘 보이게 되겠죠. 이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꽤 중요한 점들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함수를 더 배우고 나서 할 거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그냥 아하 감소한다는 의미가 x가 커질 때 y는 감소하고 x가 커질 때 y도 커진다 이러한 뜻이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음 네 번째 보라색 안 했죠? 보라색은 어떻게 보는 거야? 위아래로 보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야? 위아래로 보는 거야. 위아래로 보는 거야. 됐어요? 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보조선들은 안 보는 겁니다. 원래. 안 보는 거야. 뭐만 보는 거야? 그래프만 보는 거야. 이게 우리 눈에 보조선들이 잘 보일 수밖에 없어.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얘기를. 여기가 3층이야. 이 3층이 잘 보여야 돼. 하지만 그래프를 볼 때는 이 그래프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야.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돼? 아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다 했지? 왼쪽 오른쪽 보면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있지. 그럼 위아래만 보면 위아래만 볼 거야. 옆으로 선생님 옆으로 내가 할 건데 어떻게 하고 있어? 위아래 보면 내려가냐 올라가니? 내려가다가 올라가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제일 바닥 같은 게 보이죠? 골짜기 같은 게 보이죠? 쭉 내려가다가 올라갔죠. 알겠나요? 이런 점이 우리는 뭘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쭉 내려오다가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네. 그래서 y좌표는 뭐냐? y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야. 뭐라고? y의 범위. 그래서 y가 0보다 어쩌니? 크거나 같죠. 그러죠? 이 0값은 무슨 값이야? 최소값. 우리말로 써줄게요. 이 0값은 뭐라고요? 최소값.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을 적을 때 얘를 함수를 fx라고 적은다 하면 fx가 f 얼마였어? 그래프에서 얼마를 집어넣은 거야? 0을 집어넣었잖아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는 거잖아. f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표현은 fx가 f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최소값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고 이 0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 0이 의미하는 것은 축을 알려주려 했던 거야. fx는 f0보다 크다. 가로 안에 있는 0은 뭐라고? 축이라고요. 자, 2번을 적으면서 또 해볼게요. 3번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3번이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겠죠? 3번은 누굴 기준으로? p를 기준으로 p보다 작을 때와 p보다 클 때가 바로 증가감소만 쓸게요. p보다 작을 때는 감소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다니까. p보다 클 때는
증가가 되겠죠. y의 범위는 y가 어떻게 된 거야? q보다 크거나 같죠. 이 q 값이 뭐가 된다고? 최소값. 선생님 스몰 m 쓰는 것은 최소값, 라지 m 쓰는 건 최대값. 식으로 어떻게 쓸까요? fx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f 얼마? f 얼마? 이 q가 f p라고요. fp 알겠어요? fp는 x좌표 y좌표야. y좌표야. fp는 y좌표에 안에 들어가는 좌표는 x좌표. 자, 함수를 할 때 이 참 중요한 내용이야. 너희들한테 단순하지만 중요한. fp는 y좌표, p는 x좌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 자, fp가 나오면 p를 생각해. p는 x좌표, fp는 y좌표. 그럼 얘는 뭘 알려준 거야? 최소값을 알려줌과 동시에 축도 알려준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다음 다섯 번째는 지금 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꼭지점을 가지고 꼭지점에 x좌표 있어. 임차 꼭지점 x좌표는 어떻게 쓰고 있어? 축으로 쓰고 있고, 꼭지점에 y좌표는 뭘 쓰고 있어? y의 범위 위아래. 다시 꼭지점 x좌표는 어떻게 써? 축으로 쓰고 있어. 좌우로 보고 있는 중이고, 꼭지점의 y좌표는 어떻게 쓰고 있어? 위아래로 보는 거야. y의 범위. 그러다 보니까 최소값, 최대값이 되는 거야. 함수에서 값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 함수에서 값이 붙어 있는 거는 주로 y좌표입니다. 다시 함수에서 값이 붙어 있는 건 무슨 좌표라고? y좌표야. 알겠어요? 자, 함수에서 어쩐다고? 함수에서 값을 의미하는 거. 이거는 100%는 아니고 우리는 수를 다 값이라 말할 수가 있잖아. 100%는 아니야. 함수에서 값의 표현은 주로 y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좌표는 우리는 y좌표 혼자 움직여? x좌표와 같이 움직입니다. 항상. 좌표는 x좌표, y좌표가 같이 움직여.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x좌표는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 x가 p일 때 이런 거지. x가 p에서 이런 말은 조건이야. 알겠죠? 최대값 fp는 x좌표라고 y좌표라고? y좌표야. 최대값은 q이다 이런 말이지. p일 때 조건 m 최대값은 fp 뭐 최소값. 문제에 따라서는 아래를 볼록은 최소값, 위로 볼록은 최대값. 이해됐습니까? 말로 써줄까? 중요한 사실이야. 너희들이 함수 공부를 하다 보면 값이란 단어를 많이 볼 거야.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됐습니까? 이런 좌표들은 주로 뭐? y좌표로 생각하는 거고, 조건은 뭐라고? x좌표를 원하는 거다. 그럼 질문은 두 가지가 다 나온다. 알았어?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가질 때 x는 얼마냐? 조건을 묻는 문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다섯 번째. 지금 뭐에 대한 꼭지점 얘기하면서 주로 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폭에 대한 얘기입니다. 폭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한 시간을 잡고 다시 수업을 할 거야. 축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고요.
자, 폭은 뭐냐? 폭은 누가 결정해? 쌤이 지금 아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어쩐다 했어? 똑같다겠죠. 단 차이점 뭐라 했어? 움직였다 이거지. 얘하고 얘는 어쨌다고? 움직였어. 똑같은데. 그럼 이 B하고 BX 플러스 C가 한 일은 뭐야? 움직이기만 한 거야. 폭의 그림이 똑같다는 것은 그래프의 모양에는 얘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럼 그래프 모양은 누가 결정할 거야? 이 A가 다 결정할 거야.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누가 결정할 거야? A가 결정하다. BC는 한 게 없어. 뭐 한 거야? 움직였다 이거지. 움직이면 꼭지점이 달라지겠다. 위치는 달라지겠다. 하지만 그래프의 모양, 폭에는 영향이 없다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폭은 누가 결정할 거야? A가 결정할 거고, 폭은 중학교 때 개념을 하면 얘가 어쩔수록 절대값이 얘가 클수록 뭐라고 하니? 폭이 좁다. 이게 중학교 개념이야. 폭이 좁다, 폭이 넓다가 중학교 개념. 고등학교 때는 그런 단어를 쓰긴 써.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알았어요? 다른 용어를 쓸 거야. 쉽게 생각해 보면 여가 1이고 여가 1이고 3이야. x 때 0 넣습니다. 어떠니? 똑같니? 꼭지점 0이니까? 네. 자, x 때 1을 넣었어요. 그럼 얼마가 돼? 4. 2, 4. 여기다 1을 넣으면 2, 12.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0,0에서 둘 다 동시에 출발했는데 하나는 2,4로 가는데 하나는 2,12로 갔다 이거야. 더 급하게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변화에 대한 얘기야. 변화. 우리가 직선에서 기울기라는 개념이 있었지.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경사가 급하다 이런 개념이잖아. 이해됐습니까? 이게 또 마찬가지로 A가 크면 클수록 급하게 움직이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나요? 알았어요? 이 계수는 그래서 꽤 중요한 계수가 될 거고 공부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아직 그래도 이것만 기억하자.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다. 이 문제는 중학교 때는 다뤄지는 문제야. 그래프가 폭이 좁은 것은 폭이 넓은 거는 이거 뭘로 따진다고? 절대값으로 따집니다. 그렇지? 절대값으로 따진다는 말은 위아래가 모양이 위아래로 바뀌더라도 폭은 똑같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절대값이 똑같을 때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얘도 5번은 똑같고 자 지금 일반형에 대해서 이제 해볼게요. 일반형. 자, 일반형은 선생님 순서대로 갈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꼭지점. 꼭지점에 X좌표가 하는 일이 있고 꼭지점에 Y좌표가 하는 일이 있지. 꼭지점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뭐 얘기했어? 축에 대한 얘기를 했지.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 축에 대한 얘기를 했어. 2번, 3번은 축에 대한 얘기. 꼭지점의 X좌표에 대한 얘기. 4번은 뭐 한 얘기? Y좌표에 대한 얘기. Y좌표,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 마지막 것은 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뭘로 바꿔? 자, 3번 식의 이름 뭡니까? 2번 식이 이 식을 뭐 꼭지점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떤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표준형으로 말해. 뭐라 말해? 자, 우리는 그래서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총 3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원형. 원형은 모양을 결정합니다. 뭐를 결정해? 모양. 그래서 원형은 기본이 되는 형태야. 원형은 모양. 일반형은 식의 이름이야. 일반형은 뭐라고? 식의 이름. 쓸모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래프 모양, 그래프에선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긴 거, 팔 2개, 다리 2개, 눈가락이, 눈가이고, 머리도 있어. 사람이네. 요런 거야. 알았어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식을 주로 이렇게 풀어 헤칩니다. 풀어서 줘. 식을 풀어서 준다고. 모양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풀어서 놓고 얘는 이렇게 생긴 애는 우리는 2차 함수라 보인다 이거지. 표준형이란 단어는 표준형이 꽤 중요합니다. 표준형은 그래프의 모양과 위치를 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표준형이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는
식의 형태라 표준형이라는 단어가 있는 함수 형태 있잖아. 식의 형태 있잖아. 다 이걸로 바꿔. 표준형이 중요하니까. 아니 근데 원형으로 했잖아요. 원형은 분석. 뭐라고? 제일 쉬우니까 이걸로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이 끝나면 다 표준형만 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는 항상 맨날 일반형 보이면 다 뭘로 바꿔? 표준형 꼭지점 구하려고 바꾸는 거야.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A를 묶어내고 자, 이 완전 제곱식 연습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구할 때도 연습을 했어요. 자, 뭐가 필요합니까? 얘를 2로 나눠서 제곱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이 연습 중학교 때 하는 연습. 얘를 추가로 더했으니까 뺄 거야. 어떻게 됩니까? A 곱해서 나갔어. 이래 되겠죠. 원래 C가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묶었습니다.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얘를 조금 바꿔볼게요. 통분해서 4A분의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C. 오스만이 본듯한 식의 형태가 나왔네. 판별식하고 약간한 거 있지. 판별식하고 관계도 있지. 맞죠? 이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는 어떻게 본다겠어? y좌표는 어떻게 봐? 위아래로 본다. 꼭지점은 어떻게 본다? y좌표는 어떻게 본다? 위아래로 본다. 위아래. 그러면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그래프를 움직이다 보면 누가 걸리겠어?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누가 걸려? 좌표 평면에서 X축이 걸리겠지. 그러면 X축과 관련된 문제는 이거의 Y좌표, 이거의 판별시각하고 관계가 된다. 이거지. X축과 걸린 것은 뭐가 관련됐다고? 판별식, 꼭지점의 Y좌표가 관계된다. 중학교 때는 꼭지점의 Y좌표로 해석을 하는 거고 고등학교 넘어가면 2차 방정식과 연결을 시켜서 또 판별식과 연결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에 대한 해석이 똑같은 말이야. 알겠나요? 둘 중에 우리는 쉬운 걸 사용을 할 거고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연결을 좀 약하게 해놓고 고등학교 때는 완전하게 연결을 시켜놔. 두 개는 한 몸덩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고. 알겠나요? 그래서 판별식이 많이 이용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꼭지점을 구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4A분의 마이너스 D라고 적어 놓을게요. D는 뭐야? 판별식.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근데 이 식은 쉬워 어려워? 그건 쉬워요. 이 식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지. 하지만 누구는 둘 다 외워도 돼. 하지만 선생님은 둘 다 일단은 외우려면 축을 외워라 이거죠. 이거는 외워야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must be야. must be 맞냐? 잘못됐냐? 미안하다. 축 어떻게 된다고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럼 얘는요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x좌표하고 얘는 y좌표는 따로 움직여 같이 움직여?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x좌표 y좌표는 같이 움직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 y좌표는 어떻게 할 거야? 세 번째, 네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패스하고 네 번째. 아까 네 번째가 뭔 얘기하고 있었어? 아까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했지.
네 번째는 그러면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쓰다 보면 요놈을 쓰겠죠. 요놈을 이렇게 쓰는데 얘를 외워서 안 외웠어 우리? 안 외웠지.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했어 아까? f, f0, fp 이렇게 썼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f 마이너스 2a분의 p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a가 양수일 때는 크거나 같다 해서 최소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겠네요.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y좌표는 외웠어 안 외웠어? 안 외웠어. x좌표는 외워 안 외워? 외워. 그러면 원래 선생님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 축이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다 했지. 근데 꼭지점의 y좌표는 뭘로 구할 수 있어? 알면 뭘 알면? 축을 알면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이차 함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가 되겠어? 축이 되겠지. 이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축이 돼요. 꼭지점이라고. 아, 이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건 뭐라? 아까 선생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뭐라 했어? 꼭지점이 포인트라 했지. 근데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 뭐만 알면 축을 알고 있으면 꼭지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축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했었어? 표준형으로 바꿨잖아. 이렇게 바꿔야 축이 보였잖아. 그럼 요놈을 이렇게 바꿨더니 축이 보였어. 그럼 바꾸지 않고는 하려면 얘를 가지고 얘를 외우겠지 왠지. 그래서 일반형이 나왔을 때 축이 중요하니까 축을 외운다 이런 말이야. 그럼 식이 이렇게 딱 나오면 아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축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p라고 그대로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p라고 이렇게 쓰기만 하면 끝. 자, 이차 함수 그래프는 첫 번째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알겠나요? 자, 네 번째 식은 뭐가 나온 거야? x절편이 나온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x축과 뭐 어디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이 뭐였습니까? 알파하고 베타였죠. 이차 함수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축이라고 축 이제 축이라고 하자고. 이제 축 보여 안 보여? 축 보여 안 보여? 얼마야? 2분의 a 그래프의 모양이 좌우 어쩐다 있어? 대칭이라 했지. 그럼 길이가 다 똑같게 되겠고 정중앙은 어떻게 돼?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구한다?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구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면 축을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최소값도 빨리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축이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축을 빨리 알아내고 거기에 따른 y좌표를 알아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거다 이거지. 알겠어요? 최대값 최소값 무슨 좌표? y좌표에 그래서 x좌표는 뭘로 쓴다고? 조건으로 쓴다고. 조건. 그래서 꼭지점 x좌표 y좌표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중학교 때 문제 중에는 한 50%가 꼭 꼭지점 질문이야. 근데 달달달 해야겠지. 그럼 달달달 하는 건 중학교 때는 달달달 하는 게 뭐냐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중학교 때는 달달달 하는 거야. 중학교 때는. 그 연습 계속 하는 거야. 이거 못하면 이거 2차 우리가 못 푸는 거 2차 함수라고 안 했다가 보는 거야. 꼭지점을 달달달 해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꼭지점을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들 이제는 알았다 이 말이죠. 뭘 알을 수 있습니까? 식을 보면 축을 알았으니까 축을 x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 y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다.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 이거지. 그만큼 축이 중요하니까 지금 알려준 거야.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 되겠고
숙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보자. 한번 봐볼게요. 어디까지 선생님 설명이 됐냐면 그 숙제 그 어디까지 어? 영상이 나오죠? 영상이 나오는데 책이 왜 잘렸다? 81분. 82페이지가 없다. 이런 불상사가. 누구들 책을 봐야겠다. 좀 줘봐. 뭐 봐봐. 선생님 책이 한 페이지가 없어. 어디 가려고? 늦게 와서 빨리 가려고 저런 양심이 없어. 자, 숙제는 따로 안 내주겠습니다. 뭘 내줄 거냐면 요거 한 페이지. 오늘 선생님 수업한 거 있지? 네. 영상 보고 한번 다시 써오는 게 숙제가 되겠어요. 알겠어? 네. 그리고 외워야 돼. 다음 시간 물어봐.